삼익빛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부산 부동산의 운명이 달렸다. 정비사업에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이거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신 분들, 소유주분들은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최근에 부산 아파트 포함한 전국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 추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다 말씀드렸죠. 1월 달부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1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고 0%까지 그리고 KB 시세 기준으로는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급반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다 플러스권에 왔어요. 전부 다 플러스권에 0%를 돌파해서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시도 6개 광역시 포함해서 모든 시도 중에 부산시만 이것을 플러스로 양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막 80주 정도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해운대 수영구를 플러스 정도로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지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지수도 이제는 80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곳들은 이제 이 시기 동안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를 우리가 주도를 하는 아파트 군단이 있어야 된다. 아파트 군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서울권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또 이제 약보합세로 좀 떨어졌는데, 자, 우리가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 코로나 2022년도까지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한강변의 아파트가 주도를 해서 신축 아파트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있던 이 반등세를 주도를 하는 것은 한강변이죠. 한강변에 지금 위치한 아파트들이 여기는 이제 강남권 재건축도 포함해서 압구정 현대 그리고 서초 그리고 용산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성수권에 있는 아크로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를 포함한 이런 아파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도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또 비교 우위가 되는 겁니다. 비교 우위. 자, 이것을 또 키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저변으로 확대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플러스권이 진입이 됐는데, 자,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플러스권을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주도주가 없다. 이 주도주가 누굽니까?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 모든 것들의 주도주는 바로 삼익빛이 돼야 된다. 삼익빛입니다. 삼익빛이. 대단지 아파트.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다 띄울 수는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모두 다 우리가 플러스를 띄워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아파트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교 우위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키 맞추기 정도로 나타나서 플러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이제 삼익빛이가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는 이제 사실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얼마 전에도 삼익빛이 김인환 조합장하고 단톡방 방정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못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명국 조합장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개별적으로 보면. 그러나 어떻게 되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주들하고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삼익빛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지금 50대, 60대 이제 퇴직한 사람들, 이런 분들 70대까지 해서 매일같이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분들 중에는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서 팔고 나간 사람들 있고 같이 매일 밥도 먹고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목욕도 하고 때도 밀어주고 이분들은 퇴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 현장에 있어서의 직업을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또 분담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50대, 60대의 투자자분들 이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앞에서 이렇게 자주 가끔씩 만납니다. 또 그분들은 또 빨리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은 또 이제 평수가 크신 분들은 분담금이 어떻게 됐든 말든 고급 아파트로 랜드마크로 가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자, 이게 쉽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입비치의 문제는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이것이 입주한 이후에 그저그런 아파트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당장의 사업성을 맞추게 되겠죠. 이 사업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세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주한 이후에 왜 아파트 그렇게 만들었어라는 문제가 생길 거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서 사업성을 양보를 하고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뭐 기대를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물갈이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입주한 이후에 이제 랜드마크로 가자.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서로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은 네, 전부 다 지금 왜 그랬어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입주한 이후에 지금 사업층을 맞추게 되면은 입주한 이후에 뭐 그저그런 아파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담금이 높더라도 나중을 봐서 좋은 아파트 랜드마크로 확실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자. 이 부분들은 자 이거는 쉽게 상충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입비치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김인환 조합장으로 바뀌었는데 자 김인환 조합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2번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입주한 이후에 좋은 아파트로 가자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아파트로 가자. 자 이것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지금부터가 굉장히 난관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가장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가기를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들을 이제 지금 삼입비치 김인환 조합장이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난세의 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력으로 끌고 갈지가 지금 가장 지금 기초가 주목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요. 지금의 후회를 할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후회를 할 건지 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봤을 때의 이 아파트가 랜드마크로서의 가장 최고가 아파트 한강 이남으로의 최고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지금 바로 지금 현 조합장인 김인환 조합장의 추진력이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삼입비치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게 조감도는 좀 바뀌었는데 네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세대수는 작아지겠죠. 완전히 일반 분양을 줄이는 1대1 재건축이 됩니다. 여기서는 많은 또 저항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가장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곳이 저는 삼입비치라 보고 있습니다. 쾌적한 아파트가 되겠죠. 사실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이 면적에 비해서 사업 면적에 비해서 세대수는 많이 작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봤을 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아파트의 가치는 분명히 더 높아질 겁니다. 다시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아파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대1 재건축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아파트는 내미안 첼리투스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내미안 첼리투스가 이것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자, 이 부분은 고도 제한이라는 부분들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6개월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정비업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비업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비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행이나 우리가 땅을 사서 하는 사업하고 다릅니다.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합의 운영비용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주 철거 이런 부분들 이주를 또 해야 되고 금융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되고 또 중간에 또 뭐 돈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땅을 사서 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런 아파트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시행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은 핸디캡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어떻게 삼입비치가 해결해내겠다. 그래서 지금 현 조합장인 김인환 조합장이 이것을 만약에 해결해낸다 이러면은 저는 난세의 영웅이 된다. 그러나 그 길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낸다는 것은 굉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그것밖에 안 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시행을 통해서 만드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각광받고 있는 성수권에 있는 우리가 한강 조망권이 갖고 있는 아크로포레스트죠. 이건 뭡니까? 시행이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죠. 시행이니까 쉬운 겁니다. 땅만 마련하게 되면 됩니다. 땅만 이것을 얻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합이란 것들 그리고 소유주란 어떤 이해관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용도 필요 없어요. 정비업체 필요 없습니다.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산에서 지었던 트리마저입니다. 지주택이 무산이 되고 많은 자살자들이 만들고 나서 만들었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주택을 돼가지고 이전에 지주택이었죠.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두산에서 결국에 땅을 매입을 해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주택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못 만듭니다. 안 나와요.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여기에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복잡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많은 업체들이 있겠죠. 대행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랜드마크를 만들기가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LCT도 마찬가지입니다. LCT가 우리가 만들어지고 고도 제한을 어떻게든 이렇게 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일대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됐던 겁니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을 못 만듭니다. 이거 절대 안 나와요.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야 될 돈이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인허가를 통해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파크 그리고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이파크 그리고 두산이부 제니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용호동 W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부산만 지금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지금 용산 쪽도 마찬가지지만 한남 쪽 한남 더윌 나인원 한남 다 안 보여줍니다. 다 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고 W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45년 레미콘 공장 아실 겁니다. 성수권에 이쪽은 지금 공원을 통해서 아까도 보셨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나 지금 아까도 보셨던 갤레리아 폴에는 한강 조망이 공원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쪽은 그냥 바로 공원과 양분을 해서 한강 조망이 다 가능한 곳이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시행이죠. 시행 방식이죠. 정비 사업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또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는 것과 지금 바로 땅만 구입을 해서 땅만 사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 차이들은 랜드마크를 만드는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익피치도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익피치에 있는 이제 김민환 조합장, 우리 조합장 삼익피치 조합장입니다. 자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것이 많은 장벽이 있을 거고 또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 이것을 해낸다면은 만약에 난세의 영웅이 될 거고 지금의 어느 정도 소유주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인다. 결국에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일반 분양 수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사업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대1 재건축이 레미안 첼리투스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유일하게 현 조합장, 삼익피치의 조합장의 손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유주들 중에는 제가 얼마 전에 또 만났습니다. 만나고 얘기를 나눴지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이제 사람을 또 판단하는 부분들 다 좋은 사람이죠. 전 조합장도 다 좋은 사람이고 지금 현 조합장도 다 좋은 사람이다. 결국에는 무엇이다?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그 저항들을 어떻게 돌파를 마련하는 추진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부산의 랜드마크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또 앞으로는
부산의 부동산이 삼빛빛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업체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제까지 이것을 20년 동안 잘못 끌어왔습니다. 업체가. 자, 이런 부분들도 빨리 탈피를 해서 최고의 한강 이람으로는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